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5월 23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주춤해지니까 주가도 주춤해지죠. 아직까지 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시장의 수급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죠. 기관이 열심히 사더라도 외국인이 같이 사주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의 탄력은 떨어진다. 뭐 이건 뭐 저기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새가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그럼 다른 쪽은 날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끝났으니 끝난 상황 잠깐 보면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7포인트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은 53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가 3,500억 순매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5원 40전 밀렸네요. 뭐 다른 것은 특별한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상승 하락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을 먼저 좀 보면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팔았고, 그렇죠? 5일 연속 순매수였는데 살짝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대거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사는 이유는 뭘까? 예, 이게 뭐 특별히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프로그램 쪽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한 소리를 듣고 사는 건지, 이거 뭐 내부적인 이야기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라든지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쪽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을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시가총액 비중별로 지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보여지고 차트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전고점 부담. 여기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윗꼬리를 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별 움직임은 뭐 괜찮아요. 그렇죠? 월별 움직임도 뚫어놨으니까, 결국은 이제 일봉에서 전고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가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잠깐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약보합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외국인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대신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제일 위에 있는 것은 DB손해보험,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등등 이런 것들 2차 전지 관리주잖아요. 그렇죠? 밀린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네이버, 현대로템, CJ제일제당.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이제 강원 에너지는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스, 제이오, 하이드로리튬, 포스코 엠텍, 이반 리튬, LNF 등등 이런 것들 2차전지 소유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나머지들은 뭐 밀린 건 크게 없고, 테마를 보면은 보안 인터넷 뭐가 올랐나요 오늘? 이소프트가 올랐네요. 이소프트, 알약, 화력 발전 기자재, 2차전지 완제품, 소재 그렇습니다. 밀린 것은 뭐 안과 쪽에는 뭐 계열 종목들 움직임이 되겠죠. 자, 해외 변수들 잠깐 좀 보면 원유 가격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좀 올랐다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일단 2,0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는 오늘은 약보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중에서는 보면은 건축 허가, 그리고 PMI, 제조업 PMI가 나오네요. 그렇죠? 서비스업과 제조업 합성 PMI가 나오고,
리치먼드 제조업 그 여는 지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내일은 특별한 게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일정들이 돼 있으니까 이 일정들을 여러분들 좀 살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도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코스피 기관사자의 7거래일 연속 상승, 2차 지주가 올라왔다. 코스피가 기관 매수에 갔다. 미래샷은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세를 늘리면서 상승을 주도해서 7거래일 연속 올랐다. 2차 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거 우리 다 안 것이었죠. 이건 이제 그 테슬라의 강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반도체가 만든 기대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죠. 높은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순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면 환율이 내려갈 만도 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환율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펀더멘탈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고환율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유입을 이끌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전방 산업의 재고 축소 단계에 들어가자 향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수요 증가가 오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9조 원수로 잡았더니 목표가 9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다.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왜냐면 이제 1분기 적자였잖아요. 반도체 부분이. 목표가를 기존 8만 2천에서 9만 원으로 높여잡았다. 투자에게는 매수를 유지했다. 아니 8만에서 9만 원으로 하면 스트롱 바이를 해야지. 그렇죠? 한미 실적이 상반기도 견줄 것을 기대한다. 뭐 저기 바닥을 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다만 이제 반도체 쪽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있잖아요. 여전히 불확실한 매크로와 지정학적 변수들이 미해결 상태를 하면서 반도체 감산이라는 카드로 충격을 흡수하고 업황 완화기 하고 전망된다. 지금의 메모리 사이클의 본격점을 지난 시점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통위가 있죠. 채권 전문가들의 89% 5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11%는 25bp 인상 전망.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25일이니까 목요일이네요. 그렇죠? 목요일 날 금통위를 여는데 그 중에 뭐 저기 그 89%가 동결을 받다고 해요. 이게 동결을 보는 이유는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동산이 자빠지면은 뭐 다 죽으니까 우리는 부동산 덫에 걸려가지고 통화 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 이런 저기 그 경기 지표들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준 매파 금리 2번 더 올려야 동결론자도 추후 인상 여지가 열렸다.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뭐 상황을 보자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톤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동결해도 인상 종료는 아니다.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싸울 타이밍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FOMC
FOMC를 보고 있는 패드워치잖아요. 이거 패드워치 한번 모처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6월 FOMC는 동결, 7월 FOMC에서는 동결, 그 다음에 9월 FOMC에서도 동결, 11월 FOMC에서도 여기는 25bp 인하,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FOMC에서도 인하된 상태에서의 한 번 더 인하 쪽이 좀 나오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연말에 갈수록 인하에 대한 기대들은 시장에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단기간에 1.75까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노름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반 환경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이제 수급의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급을 보다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드리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